KBS는 지난주에 탐사 K를 통해 2015년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둔 성산읍 일대에서의 농지거래 실태를 추적해서 이 부적절한 사례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탐사 K 취재팀의 안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이 취재를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건지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는 이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농지 투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투기가 없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건데요. 제2공항 예정지를 발표한 시점이 2015년 11월인데요. 그해 성산읍 토지 거래수를 보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거래된 토지 가운데 30%가량이 농지였는데 과연 농지를 취득한 목적이 순수하게 농사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산읍 일대 농지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2015년 거래가 이뤄진 농지 가운데 실제 토지주가 직접 농사 짓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농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취재 대상을 어떻게 정했나요? 네, 사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가지고 지목이 농지인 땅을 골라냈지만 수천 필지를 모두 들여다보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공항 관련 주민 설명회가 있었던 2015년 7월부터 예정지를 발표한 11월 초까지로 거래 시기를 좁혀서 취재 대상을 축소했는데요. 네. 만약 투기가 이뤄졌더라면 아무래도 이 시기에 가능성이 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적힌 토지주의 주소를 검색해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따져보고 직접 농지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주들이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에 위장 전입한 사례를 찾아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토지주의 주소가 외지,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닌 경우에만 투기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소가 제주로 돼 있는 경우도 한번 의심을 해보자 해서 토지주들의 주소를 검색을 해봤더니 게스트하우스나 펜션이 나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건물 등기를 떼봤는데요. 그런데 주인과 토지주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봤더니 이 사장이 하는 말이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하기가 어렵다 보니 주소를 빌려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도내 거주인이 아닌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었던 건데요. 이 토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지인까지 모두 게스트하우스 사장에게 주소를 빌려서 농지를 사들인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위장 전입을 해서 농지를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들뿐인가 싶어가지고 더 찾아봤더니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필지가 아주 많은 공동 소유자 3명이었는데요. 이들 역시 실제 제주에 살지 않으면서 게스트하우스 등에 주소를 두고 농지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농지를 정말 농사를 짓기 위해 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직접 농지 앞에 가가지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네. 그런데 누가 경작하는지 기다렸다가 보니까 인근 주민이 드나드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있던 건데요. 농지를 무료로 빌려 쓰기도 하고 농지에 있는 가설 건축물을 쓰는 조건으로 대신 농지를 관리해주기도 했습니다. 농지를 사놓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왜 무리하게 수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농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군지 알아봤더니 경기도의 한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취재진에게 자주 제주에 가서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이들이 최근 6배 가까이 오른 땅을 팔려고 내놨다는 증언도 확보됐고 표선 쪽에 매입한 농지에 타운하우스까지 지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파악된 위장 전입 사례의 농지 공동 소유자 3명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대표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사들인 농지에 가보니 바로 옆 대지에 근린생활시설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이 공사 발주자들은 바로 앞서서 농지를 취득한 3명과 동일인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고. 네. 네.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다 보니 대지는 법인 명의로, 농지는 개인 명의로 사들인 건데요. 이들이 사들인 땅 면적은 축구장 10개 넓이인 7만여 제곱미터였습니다. 네. 또 농지를 부적절하게 매입한 사례는 개인뿐 아니라 일부 농업회사 법인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이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둔 시점에 농업회사 법인들의 농지 매입도 적지 않았는데요. 한 농업회사 법인은 10필지를 사놓고 땅을 다시 19필지로 쪼개서
60% 가까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보니까 야자수 묘목을 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취재 결과 인근 주민이 이 법인 소유 농지를 빌려서 물을 재배했고 최근 땅이 팔려서 쫓겨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한 농업회사 법인은 수산리에 2만여 제곱미터의 농지를 사들였는데요. 물을 심겠다고 해놓곤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농업회사 법인에게 2배 넘는 값에 팔았습니다. 사실상 투기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인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부동산 사무소가 있던 흔적만 있었습니다. 이건 뭐 농업회사 법인이 기획부동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재할 방법 같은 건 없었던 걸까요? 농업회사 법인은 영농조합과는 달리 농업인이 한 명만 껴있으면 쉽게 세울 수 있는데요.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 또한 크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농업회사 법인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조사 주기가 3년이고 조사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관리 감독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적발되면 운이 없어서 걸린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제주도는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지 관리를 신경 써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짜 농부들 걸러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네, 제주도는 2015년 5월부터 강화된 농지 기능 관리 방침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게 도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을 중심으로 농업 경영 계획서 심사를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주소만 제주로 위장 전입하는 등의 꼼수가 나오고 행정당국에선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건데요. 사후 관리를 위해서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한다지만 담당 인력이 적기 때문에 방치된 농지 정도만 적발하는 수준입니다. 부적절하게 농지를 취득한 뒤 인근 주민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 사실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서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농민들은 농업 경영체 등록도 못하다 보니까 직불금이 나와도 토지주가 가져가 버린다면서 진짜 농부가 가짜 농부가 되고 가짜 농부가 진짜 농부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네, 최근 LH 사태 이후에 농지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농지 관리 강화 방침을 세운 만큼 취지대로 진짜 농부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하는 방침 보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번 취재를 계기로 해서 정말 농지가 투기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어떤 세심한 방침이 꼭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